자, 2020년 6월 문제를 보겠는데요. 어우씨, 너무 옛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지만, 여러분들, 우리 배우는 이거 언제적 한 겁니까요? 고전역학이라고 불러주는 게. 뉴턴 나오고 한 게 벌써 뭐 한 300, 400년대예요. 그래서 10년 전 문제나 50년 전 문제나 100년 전 문제나 똑같습니다. 근데 쌤 그럼 기왕이 최신까지 하는데 최신과 들어가면 요게 이제 고2 문제인데 최신과라 하면은 고2에 들어가면 상대성 이론도 들어가고요. 연력학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전역학 위주로 이렇게 입시 물리라는 시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정규 수업 진도는 고전역학 파트가 나가고 끝나고 나면 이제 전자기 파동 그렇게 넘어갈 겁니다. 네, 전자기학 파동은 상대적으로 상위대 학생들은 잘 안 틀려요. 뭐가 많이 틀린다? 역학이 많이 틀려서 그래서 역학 위주로 좀 우리가 입시 물리라는 시간은 1년 동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겠습니다. 힘든 여정이 될 겁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가 철수가 P점에서 Q점까지 이동하는 경우를 나타내는데요. P점에서 Q점까지 이동하는데 여기는 다이렉트가 하고 있어요. 반면 철수는 둘러가는 형태로 봤네요. 철수는 이동거리와 변이 크기가 서로 같습니까? 했어요. 틀려요. 이동거리는 간 거리를 전부 다 합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 게 15m라고 하는데 실상 두 점 사이의 요 길이는 10m라고 한다면 이동거리는 15m를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변이는 10m. 그렇죠? 10m를 줄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으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선으로 가되 후진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후진하면 안 돼요. 직선으로 전진만 했을 때에만 거리 변이가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수 입장에서는 이동거리가 당연히 더 변이보다 큽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0이면 위쪽 경로를 철수는 아래쪽 경로를 따라왔는데요. 질문이 뭡니까 하면 평균 속도를 물었습니다. 속도는 시간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동거리를 나눈 겁니까? 변이를 나눈 겁니까 하면 변이. 변위를 나눈 겁니다. 따라서 0의 변이와 철수의 변이는 실상 같죠? 왜냐니까 출발점과 도착점이 서로 같기 때문에 변이는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철수 걸린 시간도 만약 같다면 변이도 같고 시간도 같으니까 평균 속도 역시 같다라고 세팅할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걸린 시간이 같을 때 평균 속력은 어땠어요? V를 쓰면서 이제 속력이라는 걸 씁니다. 속력은 무엇을 나눠야 됩니까? 하면 이동 거리. 거리를 나눈 거죠. 시간으로 말입니다. 이동거리가 같다고요? 이동거리는 철수가 더 길죠. 네.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는 철수가 더 크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철수 쪽이 더 크겠습니다. 0이가 더 크다고요? 철수가 더 크다 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특히 비급급 A가 B보다 크다 또는 A가 B보다 작다 또는 B가 A보다 작다 이런 비급급에 잘 답해 주셔야 되겠다고요. 알겠어요?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직선상에서 물체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데요. 시간에 따른 위치를 조사해봤어요. 였습니다. A하고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두 떨어진 거리가 얼마 떨어졌지? 56m. 6m 떨어져 있네요. 했습니다. 시간이 0초일 때 1초, 2초, 3초, 4초 그리고 4초까지네요. A의 위치가 0 됐습니다. 요거 기준 0 삼으려고 했던 것 같네요. B의 위치는 56이라고 해놨습니다. 예, B의 위치가 여기 56 되는 이 위치에 각각 있었던 게 0초일 때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1초일 때는 했어요. A가 1, 4, 그 다음에 9, 16 해놨습니다. A는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등소로 가는 겁니까? 등가소로 가겠습니까? 이건 등가소로 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X축 시간에 따라서 A의 위치를 보니까 이런 2차 함수식으로 나와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게 나와요.
시의 제곱에 비례하게. 이런 것들은 등가속 운동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럼 B는 어떻습니까? 근데요. 56, 55, 54, 53, 52. 한 일씩 왼쪽으로 움직이네요. 등가운동. 예. A는 등가속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B는 왼쪽으로 등속으로 움직이네.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등속의 속도는 1m/s의 등속이 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등가속이 좀 익숙치 않을 텐데요. 등가속 운동 공식 몇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네요. 가속도 의미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입니다. 항상 변화는 처음 빼기 나중입니까? 나중 빼기 처음입니까? 나중 나중 빼기 빼기서 처음이죠. V 나중 속도 빼기 V0 처음 속도 이렇게 됩니다. T가 넘어가면 A T는 V-V0가 되겠고 등가속도 운동 공식 제일 첫 번째 공식을 소개하겠습니다. V 이꼴 V0 플러스 AT식이 말입니다.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속도축을 주었어요. 이런 그림이 나오겠네요. 처음 속도가 V0가 있었어. 그리고 T초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VT의 속도가 되는데 이 VT의 속도가 얼마라고요? V0에다가 AT가 더해진대요. 이게 V0야. 결국엔 이 높이가 얼마 되니까 하면 AT가 되겠죠. T초일 때의 속도는 V0에다가 AT가 더해져라는 뜻이에요. 즉 AT 이게 뭡니까 하면 이게 속도의 변화라는 뜻이야. 가속도와 시간을 보면 속도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변했습니까? 하는 가속 속도의 변화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속도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되시겠나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X축 시간과 Y축 속도에서 면적이 차지하는 바는 뭡니까? 시간 속도를 관계해서 면적이 차지한다? 변이. 변이죠. 그렇다면 이 그림은 네모난 사각형의 면적과 V0, 이 세모난 삼각형 면적 합이거든. 삼각형 면적은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하면 x가 t이고 높이는 at잖아.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쓰면 이 값이 변이 s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쁘게 쓴다면 두 번째 공식은 변이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 t 제곱이 됩니다. 훨씬 후에 소개돼야 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속도 그래프를 보고 면적을 구하는데요. 속도 그래프부터 보면서 면적을 통해서 S를 내잖아요. 이 과정이 면적을 내는 적분이라는 과정이고요. 반대의 과정은 미분. 그렇지. 이 시간과 변이의 관계를 그래서 기울기를 찾는 것은 이거는 속도를 구하는 미분의 과정이 됩니다. 이 미적분 누가 개발했을까요? 뉴턴. 예, 뉴턴입니다. 뉴턴에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잘려요. 물론 요즘 들어서는 이제 뉴턴이 동시대에 라이프니츠하고 동시대에 같이 만들었어라고 하는데 뉴턴이 먼저 발표했어요. 항상 먼저 한 놈이 장기였잖아요. 이해됐어요? 네. 일단 뭐 미분적분 용어는 둘째 치더라도 이런 관계식이 얻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보다시피 요 상황을 볼때 변이 S가 했어요. 변이 S가 시간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변이 S는 이거 2분의 1의 가속도의 시간의 제곱으로 볼 때 이 가속도가 2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가 1초일 때는 1, 2초가 되니까 4, 3초, 4초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엔 등가속했던 요 A의 가속도는 2m/s 제곱이라는 등가속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처음 속도는 0이었겠죠. 이해됐습니까? 처음 속도는 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억 물체 A는 등가속 운동을 했다. 괜찮죠? 맞아요. 물체 기억 A는 등가속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체 B는 등속 운동을 했습니까? 하네요. 맞아요. 예, 등속 운동을 한 거죠. 이건 5초라면 A, B 사이의 거리는 했어요. 지금 보다시피 5초면은 5의 제곱하니까 A는 25m를 갔을 것이야. B는 얼마 가겠어요? 5초라면 51. B는 그냥 거리만 따질게요. 거리를 따지면 5m를 갔을 겁니다. B는 1초당 1m씩 가는 공이니까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5초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A는 25m 전진했고 B는 5m를 후진했습니다. 처음에 간격이 56m라는 간격인데 합이 30m 땡겨왔으니까 이 둘 사이에 남은 간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6. 26m의 남은 간격이 되겠습니다. 5초일 때 두 물체 A, B 사이 거리 14m가 아니라 26m네요. 이해하겠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일 1번 이해됐습니까?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평한 직선 도를 위해 같은 지점에 동시에 출발한 잡수 AB였습니다. A하고 B가 동시에 출발했대요. 같은 지점에서 했습니다. 시간 T2일 때 같은 지점을 통과해야 돼요. T2일 때 A의 위치와 B의 위치가 서로 같대요 하고 있습니다. X축 시간축과 Y축 속도축에서요. 결국 T2까지 A가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A가 이동한 거리는 시간과 속도의 연결을 그러니까 이 면적이 A가 이동한 거리가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 초록색 A가 이동한 그 길이는 요 파란색 면적에 해당하는 놈이 될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B가 이동한 했어요. T2라는 시간 동안에 B가 이동했습니다. 예, 이만한 면적을 이동을 했겠습니다. 결국엔 빨간 면적과 파란 면적이마다 같네요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네. T2라는 시간 동안에 A가 이동한 거리하고 B가 이동한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전제 조건을 두었습니다. 3번 문제 그래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저 그래프 이 똑같은 거 있잖아요. 결국엔 A라는 놈은 AB의 면적의 공통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공통되는 부분이에요. 그치? 이해됐어? 네. 이 부분 공통이에요. 추가로 A가 더한 건 요 면적에 해당하는 거고요. 추가로 B가 더한 건 요만큼 더해요. 당연히도 기억.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은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은 서로 같아요. 같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다 보니까 같은 시간 동안 AB가
같은 거리만큼 갔습니다. t2라는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갔습니다. 그래서 요 공통된 부분 면적 외에 A는 요 윗대가리를 B면 요 옆의 거리만큼을 더 갔는데 결국에 같죠. 그럼 0에서 t2 동안 자동차 평균 속력은 했습니다. 아니 시간도 같고 이동한 거리도 같으니까 평균 속력이 시간에 같아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T1에서도 둘이 같은 지점이 있을까요? T1에서는 A라는 놈은 이 면적이죠. 네. B는 요 면적입니다. 이해됐어요? 결국엔 T1의 시간 동안 A는 요만큼 면적을 더 같이 A가 더 앞서 있지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4번은 정지 상태. V0가 0이래. 정지 상태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가속도와 시간 관계를 만들었어요. 시간과 가속도의 관계를 보는데요. 2m/s 제곱으로 2m/s로 등가속 운동을 0에서 2초간 하고 그 다음 2에서 4초 동안 마이너스 2m/s 제곱의 등가속 운동을 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는 X축 시간축과 Y축 속도축의 그래프로 바꿀 수가 있을 텐데요. 등가속이다 보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요. 이 면적이 뭡니까 하면 이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2에 2, 4네요. 0에서 4까지 속도가 4m/s 될 때까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어요. 그렇다면 이쪽 면적은 뭔데요? 왔습니다. 이 면적은 0보다 작은 가속도예요. 속도가 줄어든 거예요. 좀 전에 이 양의 면적이 속도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이 음의 면적, 옷의 면적이 어떻게 음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쨌든 마이너스 가속도니까 이 음의 면적은 속도가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속도가 감소했습니다. 4m/s씩 속도가 감소했습니다. 결국엔 4초 되는 순간 4초 되는 순간 속도가 순간 0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죠. 가속도가 음이라고 해서 가속도가 음이라서 바로 후진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여전히 전진한 상태예요. 여전히 전진한 상태예요. 후진은 그보다 더 뒤에 마이너스가 돼 있다면 그때부터 후진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0에서 2초 동안 했습니다. 0에서 2초 동안 이동 거리는 했어요. 예, 이제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로 변화시켰다면 이 면적은 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이네요. 2 곱하기 2에 2 곱하기 4에 삼각형 반절합니다. 4m 전진했다라고 할 수도 있죠. 이래서요? 네. 2초 순간 속력은 했습니다. 4m/s라고 2번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0에서 4초간 물체가 받는 힘의 방이 같습니까? 그랬어요. 힘의 방이 달라졌죠. 힘의 방이 달라졌습니다. 운동 방향에 힘을 줬고 반대 방향에 힘을 줬어요. 힘의 방이 같지는 않죠. 0에서 4초간 물체가 운동 방향에 했습니다. 후진 역사는 없어요. 0에서 2초도 2에서 4초도 둘 다 전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같다라는 말이 4번이 옳은 말이죠. 기억해 두십시오. 가속도가 음이다. 바로 후진? 절대가 아니에요. 상황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네. 상황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2초일) 때 물체는 출발점 가장 멀리 가 있습니까? 네. 가장 멀리 가는 것은 4초 때까지 계속 전진했으니까. 이랬어? 그래서 어떤 초속도가 주어지고 이건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만약 정지 상태가 아니라 뭐 다른 운동 상태가 예를 들어서 1m/s 등속이 처음 속도가 있었다 뭐 이러면 1m/s부터 올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처음 속도가 만약 1m/s였으면 1에서 5까지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 네.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시간 속도 그래프에 대해서 분석, 즉 면적을 분석해서 어디까지 갔니 이런 것들도 보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번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그래프는 균일한 수평면에서 용수철로 물체를 당겼는데요. 용수철에 걸리는 힘과 늘어나는 거리와의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수평면에서 내가 힘 F를 줘서 얼마나 용수철이 늘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이해했어요? 변형거리 X를 줬는데 자, 단위 잘 봐요. 단위가 센티미터입니까? 미터입니까? 센티미터네요. 2cm 늘리는데 힘 F가 얼마 걸렸다? 4N 걸린다 했습니다. 우리가 F 탄성력은 어떻게 쓰더라? KX였어요. 이 K가 뭔데? 용철 상수예요. 힘이 얼마나 걸린데? 4N 걸린대요. 용철 상수 K를 구해야 돼요. X가 2m가 아니라 2cm예요. 0.02m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므로 상수 K는 0.02 넘어가니까 200 뉴턴 퍼 미터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기억 1번 용수철 상수는 100이 아니라 200 뉴턴 퍼 미터가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이게 쭉 가다가 어떤 물체에 대해서 10뉴턴 되는 순간 물체가 움직였대라는 글자가 나오네요. 용수철에 걸린 힘이 10뉴턴 되는 순간 물체가 움직였답니다. 즉, 이 물체에 대해서 내가 잡아당긴 힘이 4뉴턴, 8뉴턴 줘봐야 안 움직인대요. 네, 내가 4뉴턴 준 힘에 대해서 마찰력이 4뉴턴 걸리고 있었고 내가 8뉴턴 준 힘에 대해서 마찰력이 8뉴턴 걸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10뉴턴 되는 순간 움직였다는 뜻은 우리가 X축 외력축에 대해서 F 마찰력이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는 그림 같잖아. 최대 정지 마찰력이 얼마? 10뉴턴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 물체에 걸리는 최대 정지 마찰력은 10뉴턴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운동하면은 10뉴턴만큼 계속 걸릴까요? 운동할 때 그보다 마찰력이 작아지게 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최대로 준 정지 마찰력보다 운동 마찰력은 작습니다. 따라서 물체가 운동할 때 마찰력이 10뉴턴보다는 작습니다. 4cm 늘리니까 용철이 4cm 늘리니까 8뉴턴 용철이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cm 늘렸을 때 마찰력은 8뉴턴 걸리고 있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4cm 늘릴 때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였죠? 안 움직였으면 알짜이면 0. 0이죠. 물체가 등속 운동하잖아요 했습니다. 등속 운동하는 것은 이제 마찰력만큼 내가 힘을 줬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죠. 마찰력만큼 힘을 줬습니다. 그 마찰력 10N보다 분명히 작을 거고요. 10N이면 5cm가 되는데 5cm보다는 좀 작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물체가 등속 운동할 때 용철 늘어나기는 5cm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작은 크기의 힘이 걸렸다. 5번 정도 하면 되겠죠. 되나요? 네. 9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질량비가 2대1 두 물체 AB를 같은 높이에 떨어졌어요. 속력의 변화를 봤는데요. 나중에 되니까 속력이 일정해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쌤, 자유낙하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자유낙하가 아니란 거예요.
자연스럽게 쓰면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지속적으로 쭉 증가되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공기의 마찰력이, 공기의 저항력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래서 그래서 A가 이런 그림이 나와요. 예, B 역시 어떻게 나온다고?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등속으로 내려가고 있는 AB예요. 등속으로 내려가고 있는 AB예요. 질문할게요. A의 질량이 B보다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해됐습니까? 네. A의 질량이 2m이었다면 B의 질량은 m이에요. 알겠나요? 네. 등속으로 내려가고 있는 AB에 걸릴 R자임의 B는 몇 세 몇입니까? 1대1 예, R자임이 없어요. 없죠. 0대 0이에요. 이해했어? 근데 A에는 2m이라는 놈에 대해서 중력은 2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해요. 중력은 안 작용하고, 중력은 항상 작용하고 있거든. 그렇다면 이게 등속이었다는 것은 중력과 반대 방향의 저항력이 있었겠죠. 그럼 B도 마찬가지겠네요. B도 역시 mg라는 중력을 받아서 내려간다면 저항력은 mg만큼이 나옵니다. 결국에 둘 다 A, B가 둘 다 등속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은 둘 다 중력만큼 저항력을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A에 걸린 중력과 B에 걸린 중력의 B만큼 저항력의 B가 나오고 있습니다. 2대 1입니다. 이해됐어? 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번 문제. 코르크하고 추가 매달려 있고 안에 물로 차 있어요 하겠습니다. 그림은 왼쪽으로 가속을 시켰대. 왼쪽으로 이쪽으로 급출가시켰대 하겠습니다. 왼쪽 급출하면 우리가 뒤로 훅 쏠리겠죠. 이때 뒤로 훅 쏠리는 존재는 코르크입니까 추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급출하면 뒤로 훅 쏠리지? 뒤로 쏠려요? 추가 이쪽으로 쏠려요. 되겠습니까? 네. 이쪽으로 쏠려요. 그럼 코르크도 같이 쏠릴까요? 아니요. 주변에 물이 더 질량이 커요.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고 관성력 역시 질량에 비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주변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쏠리고 코르크마개는 반대로 쏠려야 되겠습니다. 누가 답이 되겠습니까? 5번. 네. 이 비슷한 문제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했나 안 했나? 버스 문제. 예, 관상하면서 물에다가 나무도막을 놔둔다면 스티로폼 놔둔다면 알겠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11번) 질량 1kg짜리 물체 AB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대요. 물체 A를 수평면 위에 넣고 용수를 연결한 뒤에 힘을 써서 증가시켰어요.
힘이 4N 되는 순간 A가 움직였대. 뭔 뜻이겠습니까? A에 걸리는 4N 되니까 그때 움직였다는 것은 F 최대 정지 마찰력이 4N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외력에 대해서 F 마찰력은 이런 정비하다가 움직이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4N 되는 순간 A가 움직였대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같이 물체 B를 A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10N 되는 순간 움직였대요 하겠습니다.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으로 10N 줬다 했잖아. 중력가속도는 10m/s인데요. A, B 사이의 마찰 계수는 얼마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F 마찰력은 어떻게 계산하더라? U의 수직 강력하고 있죠. 이해했습니까? 네. A 질량이 얼마였어? 1kg죠. 네. 4N의 최대 정리 마찰력이에요. 마찰력이 4N 나와요. 수직강력 M은 수경 N은 1kg짜리니까 무게 10N만큼 걸려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마찰계수 U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마찰계수 U는 얼마 나옵니까? 5분의 2. 예, 0.4로 쓸게요. 되겠습니까? 네. A와 바닥 사이에서는 했습니다. 마찰계수 U가 얼마라고? 0.4. 4. 최대 정리 마찰계수는 0.4예요. 그러니까 이 바닥과 이 마찰력은 마찰계수 U 곱하기 수직 항력인데요. 마찰계수 U는 분명히 0.4라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요 N은 좀 전처럼 1kg에 대한 10N의 무게에 대한 수직 항력 10N일까요? 아니. A가 1kg이고 B도 1kg이네요. 네. 26. 예, 이제는 20N이죠. A가 있고 B도 같이 눌러주니까. 수직항력은 좀 전처럼 A 혼자에 해당하는 10N이 아니라 A, B 둘 다 1kg짜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20N이 돼야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결국엔 8N의 바닥과의 마찰력이 나온 거예요. 똑같이 4N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B를 혼자 쓰니까 무게가 더 더해지면서 수직항력 크기가 더 커졌고 마찰력도 더 커졌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런데 10N 줘야 되니까 움직인대요. 바닥과의 마찰력이 8N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A하고 B 사이의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얼마 나올까요? 나머지 2N 나오겠죠. 아. 이해했어요? 네. 바닥과 8N, B하고 2N의 최대 정지 마찰력을 이겨야 10N으로 이겨야 겨우 움직일 수 있거든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이해됐습니까? 네. 요 2N. 그래서 질문이 뭐야? A, B 사이 마찰계수 구하래요. 마찰계수 U 곱하기 수직항력이죠. 이 수직항력도 20N니까요? 아니죠. 이거는 B가 누르면 되는 거잖아. B만 누르면 되는 거잖아. B만 누르는 거니까 그래요. 여기는 10이에요. 10N이에요. 이해했어? 네. 그러므로 마찰계수 U는 얼마다? 0.2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운동을 보고 우리가 이치적으로 판단하자 합니다.
자, 12번째. 그림과 같이 도로의 질량 2km짜리 AB가 같이 움직이고 있네요. 이렇게 하나씩 같이 움직이는 문제는요. 속도가 동일하면 방향도 가속도 동일한 움직임입니다. 한쪽 가속도 클 수는 없어요. 이해했어? 네. 같은 속도 및 같은 가속도 움직이는 두 물체 AB예요. 그래서 알짜 힘의 크기를 구해. 알짜 힘의 크기가 어차피 MA인데 가속도가 같다 했잖아. 결국엔 질량비가 알짜 힘의 B가 나오겠죠. 질량비가 알짜 힘의 B로 나와요. 갖다 하죠. 되겠습니까? 네. 고민하지 마시고 알짜 힘 하면 F 이꼴 MA 이때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수평은 얼음판인데요. 얼음이 나잼으로 80kg짜리래요. 어린이는 40kg짜리입니다. 스몰엠으로 40kg짜리입니다. 어린이가 80N의 힘을 받고 있대요. 어른의 가속도는 됐습니다. 어린이가 80N의 힘을 받아. 그럼 어른은 몇 N의 힘을 받을까요? 160m. 아, 40m. 어른이 어린이에게 가해주는 힘과 어린이가 어른에게 가해주는 힘은 같아요. 작은 반작이에요. 80N이에요. 어. 아. 이해됐어요? 네. 모든 마찰은 다 무시한다 했고요. 항상 했죠. 작용 반작을 물리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라고요. 수가 넘쳐요. 어른이 어린 당기는 힘, 어른이가 어른 당기는 힘 같아요. 두 사람한테는 작용 반작으로 80의 힘이 같이 걸려요. 이해됐어? 다음 뻔하게 질문. 어른의 가속도는 합니다. 뭐 할래? F 이꼴 MA 쓰겠어요. 힘이 80N이래요. 질량도 80kg짜리예요. 가속도 1m/s 제곱 나와요. 그럼 뻔하게 어린이는 하면 어린이는 2m/s 제곱의 가속도가 그럼 그대로 나겠습니다. 많이 이해됐습니까? 네. 작은 반적 잊지 마십시오. 그치? 자주 나와요. 한두 번 경험하는 건 아이씨 젊은 거 읽었다 그 경험하는 건 뭐 경험이라 하겠지만 세 번, 네 번 되면 이 물리가 재미없을 거예요. 알겠어요? 네. 정리하십시오. 쉽지는 않겠지만 뒤쪽에 9월 문제를 펴서요. 9월 문제를 펴서 1번부터 뭐 한 9번 정도까지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1번부터 9번까지 풀겠습니다. 2005년도 9월입니다. 문제 알겠습니까? 네. 예, 두 번째 겁니다. 시작하십시오.